오늘 영상 내용은 2025년 매매할 상품과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상품이나 종목을 매매하면서 물론 시장 뷰를 가지고만 매매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기본적인 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그 매매 상품별에 트레이딩 할 때 가장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이 현재는 지금 미국 주식이 더 잘 나가고 있고, 한국 주식은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한국 주식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내년에 민주당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까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예전같이 기업의 성장이나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복지나 뭐 이런 쪽으로 더 그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이 어쨌든 2025년도 상승장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와 같이 가장 강한 테마와 업종, 그러니까 뭐 상승장세에서는 좀 다양한 테마와 업종, 여러 종목들을 편입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락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상승이 좀 어렵다고 보는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테마와 업종에서 대장주들만 쫓아가는 전략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테마 1, 2위, 현재는 그 조선과 AI 전력주로 보고 있고요. 뭐 중간중간 무슨 양자 컴퓨터 테마라든가 무슨 정치 테마주라든가 이런 거는 단기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나 업종이 가장 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 종목으로 선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그 업종이나 테마가 장기적으로 몇 년간 지속되는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테마나 업종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락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할 거고요. 이제 추세가 완전히 이탈한, 이건 중간중간에 이제 그 추세 이탈의 가격대가 어느 건지는 계속 분석을 해야겠죠. 추세 이탈 시에는 이제 전량 매도를 할 겁니다. 가격보다 일단 재료적으로도 어떤 추세 이탈할 만한 강력한 악재가 이런 업종이나 테마에 나올 경우 또 매도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대선이 더 일찍 치러지게 됐죠. 그래서 한국 주식의 정치 테마주는 내년에 제일 핫한 테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가장 현재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테마주가 있는데,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있죠. 사법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흔들릴 수 있고, 사법 리스크가 강력한 게 악재가 터지면은 뭐 꼬꾸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재명 테마주가 좀 어렵게 될 경우에는 김동연 테마주를 1차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전에 그 한동훈 테마나 뭐 이런 것 같이 전혀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가 나타나면 새로운 테마주가 이제 시초부터 시작을 하겠죠. 현재 정치 테마주들은 바닥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새로운 뉴페이스가 정치 테마주에 들어서면은 이제 바닥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을지. 근데 시기적으로는 대선 일정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거라 이런 뉴페이스가 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한국 재료주는 뭐 끊임없이 하락장세나 상승장세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재료가 나올 때만 그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할 거고요.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강한 상한가로 예상이 되면은 밑에 피라미딩 매수를 하고, 이제 재료가 좀 예상되는 재료를 보유한 주식은 선취매를 해서 재료가 발생될 D-Day에는 뭐 하루나 하루 전날, 당일이나 D-Day에 이제 매도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원유는 올해와 같이 박스권 매매를 할 거고요.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해서 실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경기가 완전히 완연하게 하락으로 가게 되면은 천연가스나 원유가 바닥을 쳤다고 해도 반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무척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 하락 신호가 강력하게 발생이 되면 이런 식의 박스권 매매는 보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규주는 한국시장 주식 중에는 가장 변동성이 큰 테마니까 신규주는 반드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종목은 이제 유통 가능 물량 200억대 이하로 선정을 하고, 유통 가능 물량의 시총이 200억 이상이라고 해도 강한 테마나 업종이 신규 종목으로 상장될 때에는
매수권으로 보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조선이나 AI 테마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시가부터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가가 좀 낮게 시작할 경우죠. 그렇지 않고 파인메딕스 같이 시가가 너무 높이 시작하면 지켜보고 있다가 저점이 충분히 확인된 후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으로 할 거고요.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범위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 20% 수익이 났다고 다른 주식 종목 매매할 때 같이 수익 났다고 좋아하면서 홀라당 매도하면은 이제 손절 폭이 큰 테마이기 때문에 수익 폭도 크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매수 진입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다면은 50% 이상 수익이 난 후에 50% 이상의 수익을 확인한 후에 이제 매도 청산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키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신규주는. 단기 폭락장이 있을 겁니다. 이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큰 폭락장이 있는데 이제 단기 폭락장이란 거죠. 아주 폭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악재가 터지면은 당연히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악재가 터져서 이 폭락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생각하면은 이제 매수를 할 종목들의 미리 리스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폭락이 왔을 때 막 거기서 이제 어느 종목을 사야 될까 이렇게 고르면은 타이밍 잡기가 어렵고요. 낙폭이 좀 많은 종목 중에서 실적도 좋고 회사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를 하면은 영상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잘 하게 되면 다음날 시장이 반등하거나 아니면 2, 3일 내에 반등할 때 아무래도 낙폭 과대로 단기 폭락한 종목은 또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면 가장 상승세가 클 수가 있으니까요. 1에서 3일 내 상승세가 더 지속된다면 뭐 더 보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제 매매 비중이 큰 것은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은 추세 방향을 확인하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걸로, 추세 방향이 충분히 확인되면 이미 그쪽 방향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많이 추세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추세가, 모든 매매자들이 추세 방향을 이제 알아채기 전에 빨리 진입하는 것이 좋겠죠. 빨리 진입하면 실제 추세가 아닌 쪽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진입하는 것이 승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빨리 진입하면 수익은 훨씬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거꾸로 말하면 내가 추세 방향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날은 매매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이게 오늘이 바이인지 셀인지도 본인도 확신할 수 없는데 어느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는 것은 단지 이제 수익만을 찾기 위한 매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손절이 반복될 수도 있고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도 없는, 빨리 청산을 하게 되니까요. 확신이 없으면 어쨌든 빨리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 진입은 가급적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예상 방향하고 전혀, 시장이 주로 초반에 많이 그렇죠. 초반에 이제 속임수로 되돌림이 있을 때, 되돌림이 아니라 초반에 이제 속임수로 한쪽 방향으로 진행한 뒤에 다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큰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예상했던 방향과 초반 추세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5포인트 정도 하락했거나 아니면 5포인트 정도 상승했거나 당일 너무 많이 올랐다고 거꾸로 이제 숏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5포인트 정도 떨어졌으니까 바이로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추세 전환은 굉장히 추세랑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탑으로만 진입 청산하는 그런 걸 목표로 매매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놓는 주문을 하게 되면 시세 자체를 보기도 어렵고, 스탑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 결국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내가 알아내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런 매매가 수익에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니 나스닥 선물은 이게 보통 23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지표 발표일 날 이제 지표 발표가 되는 그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이 현재는 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어차피 로스컷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올라갈 것이다 하는데, 제가 매수한 진입 시점에서 로스컷을 걸어놓은 시점까지는 무조건 로스컷을 터치 안 해야지만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추세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발표될 때 매매하는 것이 가장 승률이 높았고요. 당일 지표가 발표된 당일 이익 실현하는 것보다 며칠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라면은 뭐 10일이나 한 달 정도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나스닥 선물은. 이렇게 하려면은 청산을 초반에는 무조건 로스컷으로 해야 되고, 작은 이익이 발생됐다고 그거에 이제 흥분해 가지고 빨리 청산을 하고 나오면은 이제 큰 추세를 못 먹게 되죠. 그러면은 수익이 이제 한정되는데, 어쨌든 선물이란 것이 일단 내가 진입하는 시점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 방향은 반반이라고 봐야겠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면은 로스컷이 될 정도의 손실보다 내가 수익으로 거두는 수익이 굉장히 커야지만 그 승률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은 로스컷으로 하고, 추세의 시작점 바로 밑에다 로스컷을 거는 식으로 하고,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올라가든 일단 로스컷 지점은 바꾸질 않고, 이 날짜가 바뀔 경우는, 그러니까 수익이 확대될 경우요. 이민희 나스닥 선물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400포인트 정도 내가 진입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바뀌면은, 그때는 이제 청산 그 로스컷 지점, 스탑 지점을 좀 바꿀 수 있겠죠. 트레일링 스탑으로, 수익 확대 시에는 트레일링 스탑으로 하고, 기본적인 것은 로스컷, 그러니까 손실이 나기 전까지는 청산을 안 한다. 끝까지 가져가자는 취지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같습니다. 원달러 선물이 현재는 강한 롱 상태죠. 달러가 워낙 강하고, 뭐 원화는 지금 정치 리스크 때문에 뭐 금융시장,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약한 상태죠. 원화가 거의 뭐 IMF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역사 이래로 가장 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 달러가 강한 상태에서 뭐 지금 달러 선물을 매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추세 이탈할 경우, 그러니까 원화가 현재는 약세이지만 장기적으로 어쨌든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할 경우에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걸로. 숏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섣불리 숏을 하면은 결국은 투자에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분기에 한 번 정도의 기회를 노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진짜 노리다가 기회를 놓치면 뭐 손실은 발생이 안 하니까요. 하지만 뭐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숏을 하겠다, 이런 식의 숏 진입은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신이 섰을 경우에만 원달러 선물에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걸로, 워낙 강세 쪽으로 배팅을 하겠다는 거죠. 시기는 이제 당장 2025년 1분기에 그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주식 숏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차피 미국 시장이 꺾인다고 보면은 나스닥 선물을 매도하면 되는데, 주식 쪽은 이제 테슬라를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체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가 어쨌든 주가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집권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것이라고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나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독단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집단이 그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에 미국 시장이 이제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쨌든 테슬라가 가장 큰 하락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테슬라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지금 숏을 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정도 만약 미국 시장이 꺾인다면은, 그동안 가장 테슬라 트럼프 집권 이후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어떻게 보면 빅테크 종목 중에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이 테슬라니까요. 그래서 테슬라의 두 배 인버스 종목인 TSAQ와 TSAZ의 추세를 어쨌든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가 어쨌든 2025년에 꾸준히 계속 오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큰 하락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뭐 선물을 매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이 종목의 두 배 인버스 주식인 MSTZ을 매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두 배 인버스 주식을 매수하는 걸로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가상화폐, 이게 MSTZ나 아니면 이 테슬라, TSLQ, TSAZ 다 똑같습니다. 숏 포지션이라는 것은 내가 강한 확신이 들었을 때 진짜 숏이죠.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급락을 먹고 나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다. 숏을 해야지. 아니면 테슬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숏 포지션을 구축하고 기다려 보겠다.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물론 발표되기 전에 이미 충분히 빠졌겠지만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강력한 지금 가상화폐나 테슬라의 상승 추세에 숏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꺾일 때 시장이 크게 꺾여야겠죠. 나스닥이나 전 세계의 어떤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약간 하락장으로 될 때 어쨌든 하락률이 큰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와 테슬라일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그랬을 경우 이제 어떤 선물이나 이쪽보다는 이 두 종목, 두 배 인버스 종목들을 가지고 숏 포지션을 취해서 수익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2025년에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나는 어떤 상품을 매매하고 현재 내가 매매하지 않는 상품이 있다고 해도 이 상품에 대해서는 나도 내년이나 아니면 후년까지도 매매를 할 수 있게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떤 거를 유튜브에 어떤 사이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이렇게 할지 계획을 세우셔서 큰 수익을 2025년에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